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경쟁 전기차들 중에서 포드 머스탱 매치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기존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좀 갖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전기차를 내놓지 않다가 2019년 LA 오토쇼에서 그 머스탱이라는 이름으로 머스탱 일렉트릭으로 차를 내놨습니다. 일단 첫 번부터 좀 파격적인 이유는 머스탱이라서 당연히 스포츠카인 일렉트릭 비에이클을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크로스오버입니다. 크로스오버는 거의 반 SUV죠. 예.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머스탱은 굉장히 스포츠카로 알려져 있는데 이 스타트부터 이게 SUV를 내놨네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올 다가오는 봄부터 디파짓을 받죠. 디파짓을 받아서 500불 정도 내면은 예약할 수 있고 트림도 고를 수 있고 차를 받을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스펙은 크로스오버니까요. 아무래도 모델 3랑 비교하기보다는 모델 Y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꽤 테슬라의 스펙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급은 210마일이고 제일 좋은 급은 한 300마일을 커버하고요. 굉장히 당연히 전기차니까요. 60마일까지 거의 100까지 가속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가속할 거로 예상되고, 그리고 제일 싼 모델은 43,000불부터 시작합니다. 포드는 아직 테슬라 같이 이런 풀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풀리 텍스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요. 그래서 거의 10,000불 가까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43,000불이라는 가격이 테슬라의 모델 Y와 굉장히 스타팅 레인지가 비슷하죠. 그리고 제일 낮은 급에서는 한 75kW, 그리고 점점 올라갈수록 이게 100kW까지를 쓰는데요. 그거는 역시 테슬라와 비슷하게 롱 레인지를 먼저 출시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 말에 쇼핑한다는 개념인데요. 한 5만 불이 넘고요. 그리고 내후년 2021년 스프링에 내놓는 저렴이 버전은 레인지는 233마일이고요. 조금 또 아쉬운 게 싼 모델은 한 115kW가 최대 패스트 차징 레이트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모델 3는 낮은 급조차도 250kW를 지원하는데 115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고급 모델을 좀 윗단계를 선택하시면 150kW까지는 꽤 빠른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드가 아직 그런 충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존의 EV고라든지 다른 이런 충전 업체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데 과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델 Y보다 살짝 떨어지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텍스 크레딧이 풀로 살아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일지라도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모델 Y보다는 많이 저렴할 예정입니다. 최고 모델은 6만 불에 달하며 이거 역시 굉장히 가격대를 굉장히 테슬라를 이미 벤치마킹해서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약간 4second 언더로 60마일까지 가서는데 4초 이하로 끊는 점도 역시 테슬라랑 좀 비슷하고요. 아마 6만 불대쯤 되면 모델 Y의 퍼포먼스 모델인데 퍼포먼스 모델은 거의 3초 초중반을 마크하죠. 최고 모델의 주행거리가 250마일이라는 건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 머스탱 2의 실내인데요. 가운데 정말 대문짝만하게 이런 스크린, LCD나 터치 패널 스크린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건 역시 굉장히 좀 테슬라와 비슷하죠. 대신 자동차 만드는 회사답게 중간에 이런 대시보드에 클러스터를 따로 구현해주면서 모델 에스틱한, 이게 사실 이런 게 좀 자동차를 볼 때 보면 전방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도 모델 3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거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전방에 좀 약간의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답게 그래도 약간 배려를 했네요. 또한 이 보면은 터치 패널 뿐만 아니라 이 아랫부분은 약간 기계식 그런 버튼을 달아놔서 응급시나 기본적인 컨트롤러는 터치를 할 수 있게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좀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의 장점과 포드의 고유 어떤 기존 자동차의 장점을 잘
버무린 것 같습니다. 뭐 이것보다도 현재는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이거죠. 모양이 이거 SUV죠. 원래 우리가 알던 머스탱은 이런 겁니다. 완전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의 브랜드를 달고 SUV로 탈바꿈을 시켜가지고는 전기차로 내놨다는 거죠. 그냥 SUV인 인터널 컨버션 엔진이 아니라, 아니 모양을 아예 세그먼트를 바꾼 것도 모자라서 아예 이제 내연기관도 갈아치고 완전 좀 파격적인 변신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매우 좀 화나 있습니다. 이 포드의 그래도 미국의 골수 팬들은 굉장히 이 지금 전기차에 열받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전기차로 미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시대가 변한다는 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어떤 무브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거는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여기 뭐죠? Understandably controversial move라고 하죠. 이 하이브리드 바꿔도 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까 했는데 아니 이거는 세그먼트도 바꾼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그냥 이거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들 좀 골수 팬들이 굉장히 화나 있고요. 머스탱은 미국에 약간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모델이죠. 이제 역사도 깊고 뭔가 포드를 대표하고 어떤 역사와 많은 그 약간의 명품은 아니지만 뭔가 그런 여태까지 쌓아온 히스토리컬 그런 밸류가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Wild Freedom, 뭐 Reckless Abandon, 뭐 Old Wild West, 이런 골든 에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좋았던 시절들을 다 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이따위 전기 크로스오버가 과연 이런 것들과 연결이 있냐. 더군다나 서클맘, 미국에서는 벤이라든지 SUV는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낮춰 불러서 엄마들이 많이 이런 짐차를 많이 끌거든요.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낮춰 부르는 아주 비하하는 언어인데 이따위 크로스오버랑 이게 지금 연결이 되냐 이거냐 이거죠. 머스탱은 어느 정도로 헤리티지가 있냐면 이 차 1960년대부터 팔던 차입니다. 1966년에 무려 6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2인 스포츠카였죠. 그리고 60년대, 70년대를 풍미하던 차입니다. 전체 차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던 시절에 60만 대라는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60, 70년대 지금같이 몇천만 대를 팔던 시장이 아닌 데서 이 정도를 팔았다는 거는 그만큼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줬고 옛날의 향수와 좋았을 시절 많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차죠. 근데 하루아침에 이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브랜드를 달고 나왔으면, 다른 모델을 달고 나왔으면 이게 덜 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저도 사실 그냥 머스탱의 큰 팬은 아닙니다. 포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국 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팬은 아닌데 근데도 뭔가 이런 머스탱이란 차를 저렇게 바꿔버리니까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한때 미국 역사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긴 브랜드를 저렇게 박살을 내다니,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미국 시장의 현재 차량 판매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SUV의 판매 비중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이게 다 SUV고요. 세단은 40%를 넘다가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20%를 간 넘습니다. 이제 20%를 좀 넘는 축이고요. 이건 SUV는 거의 뭐 반 가까이, 심지어 픽업 트럭의 프레임이 사실상 이런 SUV랑 어느 정도 쉐어한다고 보면은 적지 않은 더구나 미니밴까지 이게 거의 뭐 미국에서는 사실상 반 이상이라고 봐도 제가 한번 전 영상에서도 요건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에 반해 이 회색이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는 어떤가요? 정말 쭈그러들고 있습니다. 거의 팔리고 있지 않죠. 젊은 세대들이 차를 잘 안 사니까요. 이게 최근 이제 머스탱과 카마로의 판매 대수인데요. 한때 60만 대를 넘나들던 옛날의 그런 전성기 때 머스탱과 달리 그래도 한때 2015년, 16년에는 그래도 10만 대를 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8만 대?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8년 줄라이까지니까요. 좀 더 하면 한 8만 대 정도? 요 정도 팔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줄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과거의 영광을 좀 누리기는 힘들다고 포드가 판단했는지 그냥 사실상 머스탱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원래 스포츠카만의 그런 고유의 밸류를
저렇게 크로스오버인 SUV랑 섞어서 하는 게 참 전기차 시대에 여러모로 어떤 좀 아쉬움이랄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이게 요즘 개봉한 포드 vs 페라리인데, 그때 전성기 때는 페라리와 한판 붙는, 물론 이 영화 자체 스토리는 실제로 많이 각색이 되었지만 요즘 하는 포드의 어떤 전략과 행태는 영화에 나타난 대로의 어떤 이미지와 맞지 않나. 열정의 페라리와 기업정신, 그냥 이윤을 극대화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시대의 그냥 흐름에 그냥 적절히 그냥 대응하는, 이 영화가 현재의 그런 머스탱에 보여지는 모습, 이 영화가 실제 스토리와 달리 각색됐다 하지만 전혀 지금 현재 보여지는 포드의 모습은 이 영화에 나타나는 포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이고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한국은 좀 더 빨리 새해를 맞이하겠네요.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